푸아그라, 트러플레이어, 세계 3대 진미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캐비아이다. 캐비아는 철갑상어라고 불리는 물고기의 알인데 상어의 피지컬에 철갑을 두르고 있는 최상위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지닌 그 어떤 생물일 것 같지만 사실 상어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물고기이며 이빨도 없기 때문에 주로 바닥을 훑고 다니며 벌레나 연체동물을 잡아먹는 온순한 물고기이다. 철갑상어는 굉장히 특이한 물고기인데 가장 오래된 화석이 약 2억 5천만 년 전에 나타나며 그 형태가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기에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원시 물고기이다. 또한 그 크기가 엄청난데 해당 사진은 1924년 러시아에서 잡힌 벨루가라는 종의 철갑상어들이며 이 벨루가는 8m 50cm에 달했다는 기록까지 있다. 한편 이렇게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철갑상어는 의외로 잡기가 굉장히 쉬운데 워낙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이 잡고 들어올려도 거의 저항을 하지 않으며 헝가리의 한 인류학자는 철갑상어가 저항하는 힘에 대해 해조류만 못하다 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진작에 멸종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절망적인 번식력이다. 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가장 작은 종류의 철갑상어도 알을 베려면 최소 6년 동안 자라야 하며 가장 큰 종의 경우 15년, 때에 따라 2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다행히 철갑상어는 한 번에 수백만 개의 알을 품지만 또 이게 다행이 아닌 게 자연 상태에서는 이 수백만 개의 알들 중 성체의 철갑상어로 자라나는 것이 단 한 개뿐일 정도로 생존율이 매우 낮다고 한다. 즉 철갑상어는 한번 개체수가 확 줄게 되면 원래 상태로 복구되기가 무척 어려우며 이는 현재 캐비아가 엄청난 고가의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아무튼 이런 철갑상어는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등 북반구 여러 지역의 강과 바다에 서식하고 있었는데 고대 아테네에서 한 바구니의 철갑상어 고기는 양 100마리의 값어치였다고 하며 고대 로마 연회에서는 철갑상어 요리가 들어올 때 빵빠레가 울려 퍼졌다고 한다. 중세가 되면 유럽 군주들이 철갑상어를 탐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가령 14세기 영국의 에드워드 2세는 철갑상어를 왕실, 물고기로 규정하고 영국에서 잡히는 모든 철갑상어를 자신에게 바치라고 선언했으며 이후 덴마크, 스페인 왕들도 어부들이 잡은 모든 철갑상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정도로 철갑상어 고기는 귀한 별미로 취급되었다. 이런 와중에 철갑상어의 알, 캐비아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캐비아가 유럽에 본격적으로 퍼진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이며 참고로 1860년대까지도 유럽의 어부들은 철갑상어를 잡은 뒤에 고기만 취하고 알은 돼지에게 주거나 아니면 그냥 땅바닥에 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유럽에 캐비아 식문화를 퍼뜨린 것은 철갑상어 자원이 풍부했던 러시아였다. 러시아의 캐비아 이야기는 러시아 공국들을 박살내고 다녔던 칭기즈칸의 손자 바투칸에서 시작된다. 1240년 바투칸이 러시아를 거의 초토화시켰을 무렵 그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러시아의 한 수도원에 방문하게 된다. 수도원에서는 이 어마무시한 새로운 군주를 접대하기 위해 그들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만찬을 내어왔는데 메인 코스에는 철갑상어 수프와 철갑상어 통구이를 내왔고 마지막 디저트로는 소금에 절인 철갑상어 알이 올라간 따뜻한 사과 절임을 냈다고 한다. 따뜻해진 생선알이 내뿜는 독특한 향 때문에 바투칸의 아내는 방을 뛰쳐나갔다고 하며 한편 고된 전쟁을 통해 강한 비위를 가졌던 바투칸은 이 생선 알 디저트를 매우 맛있게 먹었다고 한다. 이후 러시아를 지배하게 된 몽골인들은 중국과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의 중간에서 활발히 교역 활동을 벌였고 14세기 무렵 베네치아 상인들을 통해 러시아의 캐비아가 이탈리아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이 캐비아에 대한 이탈리아인들의 반응은 소금과 파리와 똥을 먹는 것 같다 였다. 당시 이탈리아에 전해졌던 캐비아의 맛은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일단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소금으로 절여졌을 뿐 아니라 이렇게 절였음에도 불구하고 캐비아는 결국 썩어서 도착했기 때문이다. 한편 외부의 악명과는 별개로 러시아 내부에서는 캐비아가 중요한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특히 가난한 농민들의 삶에 있어서 더욱 그러했다. 정교회의 영향력이 강했던 중세 러시아에서는 1년에 최대 200일 동안 고기를 삼가야 하는 금식 기간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철갑상어는 금식일에 먹어도 되는 음식으로 정교회의 허가가 내려진 물고기였다. 그러나 가난한 러시아 농민들에게 철갑상어는 상당히 비싼 음식이었고 고기 대신 훨씬 저렴한 철갑상어의 알, 즉 캐비아를 먹음으로써 러시아 농민들은 종교적 의무를 지켜나갈 수 있었다. 이후 몽골이 쇠퇴하고 러시아가 카스피해, 북해 등의 풍부한 어족 자원을 획득함으로써 철갑상어는 러시아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된다. 또한 러시아와 서유럽과의 교류가 늘며 캐비아가 점차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유명한 일화로는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보낸 캐비아를 한 수저 먹은 프랑스의 루이 15세가 욕을 하며 베르사유 궁전 카펫에 캐비아를 뱉어버렸다는 썰이 전해진다. 참고로 당시 루이 15세는 어린 나이였기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요하니스 바르바키스란 인물이 특정한 종류의 나무를 이용해 캐비아가 썩지 않고 오래 보존되는 통을 개발함으로써 러시아의 캐비아는 유럽 전역으로 수출되기 시작한다. 이어지는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철도를 통해 유럽 전역 곳곳에 등장하던 러시아 귀족들의 모습으로 캐비아에는 귀족
귀족적이고 이국적인 이미지가 더해졌고 새로이 부상한 자본가 계급, 즉 부르주아들에게 이런 캐비아는 매혹적인 음식이었으며 캐비아 가격이 얼마든 이를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여력도 있었다. 유럽 전역에서 캐비아 소비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철갑상어가 나는 서유럽 곳곳의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캐비아를 생산하기도 했으며 이 캐비아 열풍은 철갑상어들이 풍부했던 북아메리카에도 번지게 된다. 그런데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철갑상어는 한번 개체수가 줄면 회복이 어려운 물고기였기에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의 철갑상어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으며 북아메리카에서는 철갑상어 어업이 시작되고 약 50년 만에 철갑상어들이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캐비아는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는 세계 3대 진미로 자리 잡게 되었다.